잔잔한 바다처럼 소박한 일상을 지켜나간다. 끊임없이 혁신을 꿈꾸며 현실로 만들어 나간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내일의 아침을 열어나간다. 그렇게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당당히 나아간다. 당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당진시가 주요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외목마을과 삽교호, 삼선산 수목원 이렇게 세 곳인데요. 당진시는 올 상반기에도 얼음수변공원과 계림공원 등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가 5,5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3곳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은 서해의 일출과 일몰로 유명한 외목마을과 삽교호 관광지, 삼선산 수목원 등 모두 3곳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얼음수변공원과 계림공원 등 당진 지역 도시공원 8곳과 아미산 방문자센터 1곳 등 9곳에도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존을 구축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14곳에 설치된 디지털방도 개방형 공공 와이파이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2019년에는 국비 보조 사업을 통해 1억 4,6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당진 지역에서 운영 중인 모든 시내버스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이용률이 높지 않은 당진시에 버스 내 공공 와이파이 도입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내 공공 와이파이도 좋지만 당진시 시내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인 긴 배차 간격과 단순한 시내 순환 노선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당진버스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어플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정확한 버스 도착 시간을 안내해주지 못하고 또한 정작 버스를 이용해야 할 때 노선이 지나지 않아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등 허술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2019년까지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할 버스 내 공공 와이파이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당진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점들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초겨울로 접어들자 겨울철의 불청객 조류 독감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 가운데 시베리아 등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감염된 채로 날아온 개체가 적지 않은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 도래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야겠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가축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당진시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철새가 찾아오는 도래지 방문은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 철새 도래지를 방문한 경우 야생조류의 사체나 분변의 접촉을 금해야 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출입기록부와 소독 실시 기록부를 작성하고 가축에 대한 임상 관찰을 매일 실시하는 한편 축산의 온도 유지 등 사양 관리도 필요합니다. 시 관계자는 가축이 집단 폐사하거나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축산과로 신고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서 AI 구제역 가상방역 훈련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가축 질병 차단을 위한 조기 대응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와 송산 이산업단지에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개 기업과 총 511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연이은 호재의 성문 산단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와 송산 이산업단지에 국내 기업들의 유치가 활발하게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LG화학 등이 참여한 투자 협약식에 이어 11월 30일 당진시와 충남도는
총 511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덕양, SOM, 미주앤비캠, 제이스코리아, 아리수철강 등 총 5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덕양은 총 200억 원을 투자해 송산 이산단에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수소가스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제이스코리아와 아리수철강도 각각 60억 원, 56억 원을 투자해 송산 이산단에 창호 샤시와 철판 가공 절단 공장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SOM과 미주앤비캠은 각각 102억 원과 93억 원을 투자해 알루미늄 와이어 생산 공장과 정수 처리용 응접재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들 5개 기업의 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 인원은 약 140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생산 유발 효과는 생산액 1,764억 원, 부가가치 36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JRB 뉴스 전예은입니다. 2018 전통 성년예 행사가 송악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성년예는 성년이 됐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 방식인데요. 이날 학생들은 성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미경 기자입니다. 2018 전통 성년예 행사가 송악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성년을 맞이하는 송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년의 책무를 일깨워주고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고 우리 고유의 전통 방식인 성년례로 치러졌습니다. 성년이 된 사람들에게 행하던 관혼상제 중 첫 번째 관례의식으로 성년이 됐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유산입니다. 당진은 당진문화원과 성균관 여성유도회 당진지부가 주체가 되어 전통 성년예를 치르고 있습니다. 관빈과 계빈은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덕담을 건네며 성년이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처음으로 관을 토하노니 너희 어린 뜻을 버리고 덕을 일독하여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큰 복을 받을지어라. 이어 남자에게 관을 씌워주는 가례와 여자에게 비녀를 꽂아주는 계례가 진행됐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학생들의 모습에서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성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2016년에는 호서고등학교에서 2017년에는 신평고등학교에서 전통 성년예가 진행됐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 전기장판과 핫팩 등 각종 보온용품을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추울 때는 핫팩 하나 손에 쥐고 있으면 든든한데요. 그런데 잘못 쓰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며 선뜻 밖으로 나서기 힘들 정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말이 농담처럼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차하는 순간 이불 속도 위험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며 방심하기 쉬운 전기장판 때문입니다. 전기장판은 30도에서 50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지만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핫팩 역시 우습게 봤다간 저온 화상에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장을 뜯고 흔든 뒤 30분 후의 핫팩 온도는 70도에 육박할 정도며 지난해 핫팩으로 인한 화상 피해 신고는 73건이나 됩니다. 저온 화상을 입게 되면 반점이 생기거나 물집이 잡히는데 심한 경우 피부가 괴사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되도록 낮은 온도를 유지하며 취침 시 타이머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담요를 2-3장 겹쳐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핫팩은 피부에 직접 붙이지 말아야 하고 위치를 자주 옮겨주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JRB 뉴스 전예은입니다. 충남 지역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충남경찰청은 작년부터 실시한 어르신 안전귀가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미래 기자입니다.
충남 세종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27일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3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노인 교통사망사고는 1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4명보다 무려 39명이나 늘어 29%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노인 보행 중 사망자는 65명으로 지난해 52명보다 25%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전체 보행 중 사망자 110명의 59%를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26명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는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전체의 30% 가까이 된다며 차량에 의한 교통사망사고도 이 시간대에 4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해질 무렵부터 해진 직후에는 퇴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운전자나 보행자가 마음이 다급해지면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안전귀가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안전귀가 서비스는 신고 출동 등 급한 상황이 아닌 순찰차가 도로에서 노인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로 11월 21일 현재 도내경찰서에서 총 26,395건을 실시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여 지내는 노인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경찰 순찰차가 직접 방문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만든 안전용품도 나눠드리며 필요할 경우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등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우진 교통안전계장은 특히 퇴근 시간대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만큼 운전자들이 조금만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 내에서 직원을 태운 통근버스가 트레일러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8일 오후 11시 40분경 현대제철 당진 공장 안에서 출퇴근 버스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박 씨와 버스에 타고 있던 직원 등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 박 씨를 포함한 2명은 갈비뼈 골절을 입고 의식을 잃는 등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두워서 트레일러를 보지 못했다는 버스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당진 해나루쌀이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인 GA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소비자의 해나루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당진의 브랜드 농산물인 해나루쌀이 GA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GAP란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로 농산물의 생산 수확 단계부터 유통 판매 단계까지의 토양과 농업 용수, 잔류 농약, 유해 생물 등 위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의 신뢰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GAP 인증 해나루쌀 출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농산물 우수관리 종합시범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해 단지 회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토양과 수질, 농약 안전 사용 등에 대한 현장 기술 지도를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나루쌀은 지난 13일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에 도전해 국내에서 가장 긴 가래떡을 만드는 주재료로 사용됐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잔잔한 바다처럼 소박한 일상을 지켜나간다. 끊임없이 혁신을 꿈꾸며 현실로 만들어 나간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내일의 아침을 열어나간다. 그렇게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당당히 나아간다. 당진. 대한민국 지방자치 부활 27년,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3대 당진시의회는 2개 부계면 3개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 열린 의정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회, 생산적 의회, 창의적 의회,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당진시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끄는 당진시의회,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당진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